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등비수열 관련돼 있는 개념 정리해보면서 유제,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라는 게 어떤 수열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등차 수열은 앞에서 배웠었지요. 차이가 같은 수열을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등비수열도요. 간단히 말하면 비율이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고요. 그 일정한 수, 바로 비율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걸 공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면 지금 an 플러스 1, 다음 항은 앞의 항 an에 r을 곱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앞의 항에 r을 곱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n으로 나눠주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우리가 공비로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비율이 일정하다.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앞의 수에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곱해가면서 다음 항들에 대한 표현을 쓰는 게 등비수열입니다. 알겠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은요, 그냥 선생님이 A라고 쓸래. 그리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요, 얼마만큼씩 곱해지냐면 곱하기 R씩 되는 거죠. 그래서 A2는 AR, 그 다음에 A3는 여기에 R을 곱한 거니까 AR의 제곱, A4는 AR의 세제곱, 그 다음에 A5는 AR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된다는 말이야. 자, 근데 규칙성을 보니까요. 얘가 3일 때 제곱, 얘가 4일 때 세제곱, 얘가 5일 때 4제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AN일 때 N-1제곱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AN은 AR의 N-1제곱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반항 알겠죠? 자, 등비중항이라는 거죠. A, B, C가 세 수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때 B는 A와 C의 가운데 있는 중항, 가운데 중이죠. 그래서 A와 C의 지금 등비중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R만큼 곱해서 다음 항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B는 AR이죠. C도 BR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R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A분의 B가 R이고요. 여기는 B분의 C가 R입니다. 그럼 이 R이 똑같죠? 이렇게 같아야 해. 그래서 A분의 B는 B분의 C예요. 따라서 B제곱은 AC입니다. 라는 그런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가운데 수에 제곱한 게 나머지 끝에 있는 두 개의 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알겠죠? 가운데 수의 제곱이 양 끝에 있는 두 수의 곱이랑 같다. 등차 수열은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양 끝에 있는 두 수를 더한 것과 같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일반항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항이 3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4인 수열을 써주세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AN은 3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4의 n-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AN은 첫째 항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1 공비가 3이 그러한 수열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등비 수열 일반항 AN 한번 적어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수가 주어진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게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수를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18 따라서 여기가 36이에요 라고 써줄 수 있어요. 어떤 수 제곱해서 36 나오는 건 두 개 있습니다.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6 해서 두 개의 실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별다른 양의 실수 또는 음의 실수라는 제한 조건이 없을 때는 둘 다 써주셔야 됩니다. 실수는요 x는 6과 마이너스 6 둘 다 써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가운데 수는 5 곱하기 2 따라서 10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10이 되는 그러한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해서 실수 여기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별다른 말 없으면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모두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그러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등차수열에서는 끝에서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거꾸로 써서 쌍을 이루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에서는 이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N은요. SN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가요. 어디까지냐면 AR에 n-1이라고 하는 마지막 n번째 항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다 R을 한 번씩 곱해서 써볼 거야. 자, 근데 여기에다가 R을 곱했다는 건 얘한테도 R, 얘한테도 R, 얘한테도 R을 다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R을 곱해서 한 칸씩 뒤로 밀러서 써볼게요. AR, AR의 제곱 쭉 가요. AR의 n-1과 여기에다가 R을 곱하는 순간 AR의 n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빼보면 AR 사라지고 AR제곱 사라지고 AR n-1, AR n-1도 빠집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가 1-R SN 이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AR의 n제곱 이렇게 묶여요. 됐죠? A로 한 번 더 인수를 정리해주면 1-R의 n제곱입니다. 라고 정리해줄 수 있겠네요. 자, R이 1이 아니라면 우리는 양변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렇게 1-R분의 A 1-R의 n제곱이에요. 라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R이 1이 아닐 때. 알겠죠? 자, 그리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1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어요. R-1 A R의 n제곱 -1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바로 첫 번째 공식입니다. 됐나요? R이 1이 아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선생님이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써볼게요. 이 경우는 R이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이거인 경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은 R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를 봤더니요. R이 1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A 계속해서 똑같은 A가 나오는 수입니다. 그래서 A가 지금 N개 나온다라고 하면요. N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A가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SN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다 A가 나오는 거니까 그 A가 N개 있어요 라고 해서 NA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첫째 항 A1은 S1이고요.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SN에서 SN-1을 빼준 겁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N-1까지를 빼주면 당연히 AN만 남겠지요. 이건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 일반적인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비수열 2의 5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2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곱하기 2씩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일반항 AN은 첫째 항 2의 5제곱 분의 1 곱하기 공비 2의 n-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의 5제곱 분의 1을요. 선생님이 2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AK가 2인 그러한 K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2의 K-6이 2가 됐으면 좋겠대요. 2라는 건 2의 1제곱이죠. 따라서 K-6이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K는 뭐가 되면 된다? 7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문제에서 지금 AK가 2가 되는 K의 값이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3번을 풀려고 봤더니 2의 5제곱분의 1부터 2까지 딱 우리가 더해달라고 하네요. 항의 개수 매우 중요하죠. 지금 7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S7 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R 같은 경우가 2예요. 그래서 공비가 2이기 때문에 2-1 그리고 첫째 항 2의 5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에서는 2의 지금 R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할 거 없고요. 여기는 32분의 1 하고 나서 2의 7제곱이면 몇이 되냐면 지금 2의 5제곱이 32,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128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27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더 이상 약분할 거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2분의 127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때 1번항 AN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SN이라는 의미 자체를 먼저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SN에서 누굴 빼준다? SN-1을 빼주세요 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N이라고 하면 2에 N-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에 N-1,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단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만 남아있겠다. 다음에 여기는요. 2 곱하기 2의 n-1로 쪼개줄 수 있죠. 2의 n제곱을 마이너스 2의 n-1 이렇게 합니다. 자, 2의 n-1 두 개짜리에서 2의 n-1 한 개짜리를 빼주세요. 따라서 2의 n-1 이렇게 써줄 수 있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 그런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n에다가 지금 뭐를 대입을 해보면 1을 대입해보면 2-1입니다. 즉 A1, S1인데 얘가 지금 1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1을 대입하더라도 2의 0제곱으로 1이죠. 이럴 때는 한꺼번에 써줄 수 있는 거야. AN이 2의 n-1입니다.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성립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AN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N은요. 지금 SN에서 SN-1을 빼주는 거예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2 곱하기 3의 n-2에서 누굴 빼줘야 돼? 2 곱하기 3의 n-1 마이너스 2만큼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지워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2도 똑같이 있고요. 3의 n-1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 곱하기 3의 n-1 해서 묶어볼게요. 여기는 3 남아있고요. 여기는 뒤에 1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죠? 4 곱하기 3의 n-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n에다가 선생님이 1을 집어넣어봤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3은 6 빼기 2라서 4가 되지요. 여기다가 n에다 1 집어넣었더니 3의 0제곱 1,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성립이에요. 원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이지만 방금 A1과 S1이 모두 다 4로 성립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원리합계는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원리합계에 대한 그 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등비수열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라든지 앞으로 여러분들 또 강조하시는 선생님들도 덜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부분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합계라는 건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더해준 것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더해준 금액이다. 원금, 이자, 더한 금액 이렇게 줄여서 원리합계예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원금, 기존에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금액을 A, 연이율을 R%로 했을 때 N년간, 그러니까 단연간 지금 예금을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달리법은요, 뭐냐면 그대로 원금에 대해서 이자만을 계속해서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복리법은요. 이자에 대한 이자를 더 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달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어. 그럼 그 이자와 원금을 다시 더해가지고 그 다음 이자를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도 받는 것을 우리가 복리법입니다. 자, 일정한 기간마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계산하여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비가 어떤 수열이다 라고 했냐면 A1 플러스 R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봐볼게. 자, 첫 번째 A였어요. 두 번째 달에 우리는 A 기존 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는 AR
이율만큼을 받는 거예요. 더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달이 지났을 때 A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달 지나고 세 번째 달이 됐을 때는 얘가 다시 원금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다시 이자를 받겠다는 거야. 근데 이자 그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R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A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이 지났을 땐 A 1 플러스 R 그리고 두 번째 달이 지났을 때 A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n년이 지난 후에는 A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적금이라는 건요. 일정한 그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쌓을 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쌓을 적자를 써서 계속해서 적립해서 우리가 예금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1씩 연이율 R% 보험리로 N년간 적립했을 때 매년 초와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에 적립금의 지금 원리합계는 서로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년 초에 우리가 입금을 하잖아요. 그럼 초에 입금을 한 거는 연말에 1년 동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연말마다 대입을 하는 건요. 마지막 연말에 대입을 했을 때는 그 돈에 대한 이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가 달라요. 그럼 이 부분도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줄 건데요. 얘 잠깐 지우고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긴 선을 그린 다음에 엄청 쪼갤 거예요. 쭉쭉쭉.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받을 거야. 근데 여기는 초. 1년 초. 그래서 여기가 1년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2초 이렇게 할게요. 3초. 쭉 가요. 매년 초마다 대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n년 초고 바로 여기서 n년 말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매년 초, 지금 1년 초에도 입금을 하고 2년 초에도 입금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선생님이 입금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A 1 플러스 R이 되고 이건 바로 복리법으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쭉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막 가서 마지막에 얘가 불어나기까지 1 플러스 R에 n-1이 됐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n년 말에 이만큼 불어나는 거예요. n제곱까지 불어나는 거야. 왜? 1년 초에 대입을 했던 게 이자를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A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년 초에 A1을 또 대입을 할 거잖아. 얘는 얘대로 막 불어나는데 내가 2년 초에 또 대입을 할 거야. 입금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3년 초에 A1 플러스 R이 되고요. 막 가서 지금 1년 초에 대입한 것보다는 이자를 한 해 더 적게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1 플러스 R의 지금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3년 초에도 또 대입할 거야. 입금을 할 거야. 3년 초에도 A1을 입금을 했어. 그러면은 1년 초, 2년 초에 집어넣은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 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초에 입금한 즉 A1도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쭉 가요. 여기는 A 1 플러스 R이 됩니다. 막 가서 얼만큼 되냐면 A n-2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요. 마지막에 어디에 대입을 하냐면 n년 초에 대입을 합니다. A. 근데 얘는요. 이자를 딱 한 번밖에 받지 못해요. 1년밖에 지금 입금해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는 딱 한 번 받아요. 그래서 A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돈들을 다 받는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모든 돈을 합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첫 장에 A1 플러스 R, 그 다음은 A1 플러스 R의 제곱이겠죠? 쭉 가요. 어디까지? A1 플러스 R의 n-2, A1 플러스 R의 n-1, A1 플러스 R의 n제곱까지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장이 뭐가 되고? A1 플러스 R이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뭐가 되고? 1 플러스 R이 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식 한번 써볼까요? SN은
1 플러스 R에서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A 1 플러스 R이고 항의 개수는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적어주면요. R분의 A 1 플러스 R에 지금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막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만 나열해보고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훨씬 간편하게 우리가 이 공식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 외우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먼저 이해하고요. 다 이해하고 내가 여러 번 쓰다 보잖아. 그러면 그때 저절로 외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얘는 연초마다 대입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입한 친구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연말에 대입한 친구라면 연말마다 대입을 하면 그 연말에 딱 대입하자마자 바로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대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가 A1 플러스 R인 거고 여기는 A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이자를 받지 않고 바로 꺼내기 때문에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공비 똑같아요.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관련돼 있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연이율이 5%이고 5%라는 건 백분율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100분의 5죠. 그래서 0.05입니다. 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A1씩 4년 동안 적립을 할 거예요. 4년째 말에 우리가 원리합계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1을 대입을 했을 때 얘는요. A 그 다음에 곱하기 1.05 왜냐면 0.05 맞고 받잖아. 그 다음에 여기 A 1.05의 제곱 여기 A 1.05의 세제곱 바로 A 여기가 1.05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했나요? 이렇게 그러면 3년 동안은 얘는 이것보다는 이자를 한 번 덜 받으니까 A 곱하기 1.05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4년 초에 대입한 이 친구도 이자 한 번은 받지요. 그래서 여기가 A 곱하기 1.05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더해줘야 되는 건 A 곱하기 1.05 그 다음에 A 곱하기 1.05에 지금 몇이 되냐면 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1.05의 세제곱 A 곱하기 1.05의 4제곱 이렇게 계속해서 더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S4를 구해주세요. 얼마만큼? 1.05에서 지금 1을 빼주시고요. 첫째 항이 뭐냐면 A 곱하기 1.05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5에 4제곱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네요. 항의 개수 4개니까. 됐나요? 그럼 얘는 0.05분의 A 곱하기 1.05 곱하기 1.05의 4제곱을 무엇으로 계산한다라고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약 1.2로 계산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가 1.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2칸, 여기 2칸. 그러면 5, 20 이렇게 되겠다. A 곱하기 20을 곱하기 0.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21 곱하기 0.2를 하면은 2, 4 이렇게 됩니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4.2 A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A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값을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4.2 A 그래서 계산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등비 수열의 개념 그리고 그 원리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원리합계가 무엇이었는지도 개념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었던 원리합계 어려웠지요? 이거 노트에다 한 번씩만 정리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각각의 유형별로 문제풀이로 만나보도록 할게요.